가게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시원투자 곽상준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대감이 많았어요. 어제처럼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개별 주식들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앞불사 내 계좌 어떻게 된 거야? 초토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지수는 안 빠졌고 뭐 거의 보합권 정도 수준이었는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빠질 때 한 4, 5%씩 한꺼번에 쭉쭉 빠지니까 항상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노렸다가 단타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무사히 일단 잘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안피비님은? 저도 오늘은 좀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예상 사실 근데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었던 게 아침부터 좀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네, 오늘 그 바이러스 데일리 증가수에 네.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400명을 다시 돌파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다시 이미 줄어서 이제 나왔어요. 어제 네. 괜찮았다 했는데 다시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런 소식이 들렸고 10시 이후에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네. 430명 정도 나왔죠. 네, 이게 또 끝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441명 나왔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계속 장 마감으로 갈수록 쭉쭉 하락세를 더해 갔고요. 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한 1% 빠졌고 코스닥은 한 0.6% 빠진 상태로 마감됐습니다. 네. 어떻게 수급별로는 또 오늘도 개인이 사주었나요? 오늘도 개인의 매수 날이었습니다. 네. 네,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4,6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한 2,800억 매수.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 다 매도를 했는데요. 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200억 매도, 예. 기관은 코스피에서 4,700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8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 이제 팔 물량이 있나 모르겠네. 네. 매일 저렇게 매일 팔아가지고 계속 매도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펀드 환매도 계속 있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뭔가 물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많이 내놓은 거 봐서는. 네, 역시 개인들 이렇게 되면 완전 시장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되었네요, 이제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특히 걱정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빠졌는데 그냥 사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내일 더 증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현재까지 봐서는 더 증가할 것 같죠. 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요. 일단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만 해도 이미 300명을 돌파를 했다는 오늘만 얘기가 신규. 들려요. 예. 네. 근데 이게 데이터가 24시 밤 12시 기준으로 집계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12시간 동안에 생긴 확진자를 더하면 한 500명도 넘지 않을까. 500명. 네, 이런 크네요. 생각도 들고 한 600명까지 도달하면 정말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 네, 어제 그 3단계 진짜 찌라시 돌았잖아요. 네. 그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의 뇌피셜을 생각하면 증가할 거를 고민했을 것 같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시뮬레이션상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대체적으로 유사치의 숫자를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걸 못했다는 건 지금 이거 했을 때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타격이 너무 커요. 그죠? 모두가 타격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거의 미국식이나 유럽식 그 거의 셧다운, 그죠? 반 이상의 셧다운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말까지 피크 쳤다 떨어지기만 하면 한숨 돌리면서 오케이 할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쉽사리 3단계는 못 갈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빨리 3단계 하고 좀 주저앉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우리 현명하신 한민족 분들이 이번 위기 또 잘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네. 예견이 좀 많이 됐지만 네. 오늘 확정이 난 소식은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게 다 아는 소식이라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고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 정부의 정책 태도, 정책 스탠스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6개월 연장이 됐기 때문에 대주주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것도, 우리 1,000원 내기 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흔쾌히 지금 나 2,000원 낸다고 내가. 근데 이게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즉 3억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뭐 5억이라든가 7억이라든가 가든가 아니면 뭐 한 해 좀 지연이 되든가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건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금지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요 다음번에 만약에 세금 문제를 그렇게 건드린다면 그동안의 정부의 그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세금은 철저히 걷겠다는 거였거든요. 거둘 건 제대로 걷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까지 좀 밀어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증시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는 거지. 응?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어서 증시와 이 주식시장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정책에 거스르지 말아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동산도 보면 정책 한 방향으로 쫙 밀어붙이면 당신은 안 그래도 한 3년 4년 시차를 두고 분명히 그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가거든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훨씬 빠릅니다. 정책을 딱 취해서 참여자들이 이거야? 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가 한번 뭐랄까 밑밥을 뿌려 놓은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진짜 더 나간다면 이거는 정확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투자의 태도를 보여준 건 아니고 투자의 태도는 이거고 그걸 보여준 건 아니고 정부의 정책 태도가 이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2,000원 내고 싶습니다. 예. 2,000원 꼭 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니까 네. 여유가 생긴 만큼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 네.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한 보완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이나 여기서 계속 하셨던 게 저희도 동감이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편하게 공매도 하냐 개인도 공매도 하게 해줘라 라는 거였어요. 하려면 네. 그게 맞지 않느냐. 근데 동감됩니다. 사실상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제도가 이미 완비가 됐고 네. 하지만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상당히 전문 투자자 요건 이런 네. 것들을 갖춰가지고 일부 개인 투자자만 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야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도 없어지고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순기능을 위주로 좀 모든 투자자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6개월이나 연장돼서 사실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몇몇 종목들이 근거가 약한 몇몇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좀 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 좀 심한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과해서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1, 2개월 안에 주가가 막 200~300% 이상 오른 거에 한해서는 공매도를 해주게 하는 게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가다가 여러 사람 다칠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야 이거 뭐 하루가 아니고 한 1시간만 먹으면 이거 크게 먹어 이러고 들어갔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은 안 깨지는 게임이에요. 안 먹고 말지라는 태도 중요합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을 거 많아요.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맞죠? 2,000개 넘죠? 2,000개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0개 중에서 찾아보면 많아요. 안 찾아가서 모를 뿐이니까 그런 태도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 낮 12시쯤에 속보가 나왔거든요. 경기 충격이 크다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마이너스 금리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사실 3월 달에도 한번 낮췄고 네. 5월 달에도 한번 낮춰서 예. 두 기간 동안 한 0.75% 포인트 정도 낮췄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번 더 내려가면 네. 거의 제로 금리를 향해서 그렇죠. 달려가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네네. 야,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기울어집니다. 자동으로. 뭐냐면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피할 도리가 있어요. 피할 방법이 있는 거고 뭔가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건데 금융 투자를 아예 못 하시는 노동 소득이 거의 전부 다이고 그거 이상은 벌을 수도 없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오히려 쭈그러드는 개념이 그쵸. 나오는 거죠. 이게 통하는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 지난번 아침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노동이 전부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 지수, 그러니까 향후의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투자에 뛰어들게 되면 진짜 끝판이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번 더불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소송 문제로 지금 장기간 동안 다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이 소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LG화학이 승소를 했다라는 네. 소식이 이게 나왔고요. 완전 이제 끝났어.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그죠? 네, 요거에 대한 스토리를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쉽게 말씀드리면 2014년에 두 회사가 하나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분리막 특허에 관해서는 양사가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소송 같은 걸로 다투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합의를 했고요. 네. 그런데 2019년 9월에 LG화학이 미국의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네.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우리 그때 합의했잖아. 왜 이걸 어겨? 라고 하면서 국내 법원에다가 그 소송, 미국에 냈던 소송을 취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졌다는 결과가 나오게 네, 된 이게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공부 좀 하셨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폭스바겐 미국의 폭스바겐 공장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원래는 파나소닉하고 LG화학하고 아마 CATL인가 거기가 들어가고 끝날 거로 알았는데 갑자기 SDI다. 삼성 SDI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SK이노베이션이 추가로 온 거예요. 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 비밀을 상당 부분 침해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LG화학에서 확신을 한 거고 소송을 걸었던 거고 미국에서는 조기 승소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8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던 소송은 네. 이제 분리막 특허에 관한 특허 소송이고 네. 지금부터 말씀해주신 그 네. 내용은 이제 그 소송과는 좀 별개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입니다. 네, 맞아요. 영업 네. 맞습니다. 8조 원 달려 있는 그 소송은. 네, 그래서 영업비밀 LG화학이 지금 8조를 달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아연 실색했죠. 아연 실색. 8조. 흑자가 안 나는데 8조를 더 달라고 하니까 아연 실색했고, 그러니까 LG화학은 주가가 오르고 SK는 크게 빠졌는데 어디쯤에서 마무리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SK이노베이션은 1조 언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쯤에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이게 참 재미난데 LG화학은 여기서 돈을 많이 걷어들인다면 아주 신나는 거고 SK이노베이션 참 타격인데 그래서 주가는 빠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모두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겠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서 많이 빠진다면 못 샀던 주식을 기회로 잡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 결과는 이제 10월 달에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고요. 네. 네, 업종 특징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실 언택트나 결제주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받는 업종들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대표적으로 한 카카오가 한 5%나 올랐고요. 네. 네이버는 1%, 알서포트 이 기업은 지금 또 상한가를 갔고요. 이니시스 6%, NHN 한국사이버결제 5% 네. 이렇게 올랐고 게임주도 좀 선방을 했고 오늘은 전기차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네. 네, 빠지진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뭐 유통, 섬유, 의복, 증권, 금융 이런 업종들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결제 주식들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 사실 두 가지 말씀드린 KG 이니시스랑 네. 그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 요 두 가지 주식은 PG 업체거든요. 네네. PG 업체라고 하면은 이제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결제를 했을 때 이 네. PG 업체들이 그에 대한 일부의 수수료를 금액의 몇 %를 그렇죠. 이제 가져가는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질병이 퍼지고 난 이후에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늘어났죠. 네, 물론 온라인에서도 뭐 항공권이나 이런 쪽 매출은 많이 줄었고 네. 다른 쪽 부분 늘어난 걸 해가지고 뭐 엄청 네. 폭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늘기는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수혜는 뭐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은행의 한 축이 결제권인데 이 결제권은 진짜 은행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른 뭐 대출이나 예금 이런 쪽은 뭐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을 보니까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30조 원대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만 해도 평균적으로 일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9.3조 원이었거든요. 맞아. 16조 되면 엄청 많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30조를 16조면 과열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30조라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 네, 20년도 지금까지의 평균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8월 18일, 8월 24일 이럴 때는 33조 원, 30조 원 이렇게 다 넘었었습니다. 이게 과열일까? 이게 거래량 많은 게 이게 약간 과열일 수도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비중이 올라왔는데요. 네. 실제 그 거래 중에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코스피에서는 한 71%, 코스닥에서는 88%나 됩니다. 거의 개인들이 쥐고 흔드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단타도 엄청 하시나 보다. 다들 네. 엄청나네요. 저는 단타를 안 해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거래되고, 근데 규모도 늘기는 늘은 거죠, 그죠? 규모도 늘었죠. 네, 예. 규모가 늘면서 어쨌든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과열 지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의 투자 습관, 투자 성향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올해부터 너무나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좀 이상하다.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평균 한 5만 내외 분들이 보시는 걸 봐서는 이런 것들, 이런 방송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보니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증권회사 직원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뿌듯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증권회사 직원들은 그나마 조금 전문적이잖아. 이쪽 업에, 우리 업이니까. 근데 이거를 들으신다는 거는 전문가들이 듣는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쉽지만 깊이 있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뿌듯하다는 느낌. 얘들아, 우리 잘해보자. 우리 잘해야 돼. 그래야 일반인들이 좋아져. 열심히 하자. 네,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증권맨들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아, 네. 왜 구할은 나보다 후배겠지, 설마. 그러겠죠? 네. 네. 아직 저 어립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식이 이제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과 네. HDC의 정몽규 회장이 네.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왔잖아요. 예.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갑자기 이런 질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완전 네. 판도가 바뀌었는데요. 뭐 저 의자 다 뜯어내고 지금 운행한다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동걸 회장이 HDC에 제안을 새롭게 했습니다. 했어요. 예, 산업은행이 1.5조 원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인수가를 2.5조 정도였는데 이게 1.5조 원으로 1조 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라고 합니다. 네. 네,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러네요. 제안이긴 하죠. 네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답을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러다가도 갑자기 한 11월쯤에 이게 거의 정리가 됐다. 진짜 백신 효과가 크게 나서.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네. 좋은 것이고. 그쵸. 근데 이게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내년 11월까지 가버리면 망한 것이고. 네. 막 그런 거죠. 네. 야, 참 어렵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시아나가 이제 부채도 많고 현재 지금 자본이 일부 잠식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그렇지. 파격적인 조건이다라는 이런 기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아직도 의문이다. 그렇죠. 이런 반응인 것 같고요. 네. 근데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좀 오늘 보고 재밌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딜에 대해서 매각 가격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네. 언아웃이라는 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언아웃이 뭐냐? 추후 매각 예정 기업의 실적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각 대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아하. 네, 지금 뭐 1.5조 원 네. 주고 살게 하고 1.5조 원 다 주고 끝 이게 아니고 네. 일단 뭐 한 1억 정도만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우리의 예상대로 잘 나오고 하면은 나머지 5천억을 줄게.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네네네. 이러한 방법이 해외 M&A 딜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예, 특히 이런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저도 좀 하나 배웠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필요한 상황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드디어 내렸죠. 네, 다시 내렸죠. 네. 저번 주인가요?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초 전망이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1%대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마이너스 1.3%로 네. 하향을 했습니다. 네. 덧붙인 내용은 1.3%? 네, 1.3%. 마이너스 1.3%. 2.2%까지 얘기 나와요, 지금. 그거는 이제 네. 이 사태가 겨울, 가을까지 계속 네. 확산이 된다는 가정하에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2%까지 네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한국.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일입니다. 잭슨홀 연설이 있죠. 네.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준의 타겟팅,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과연 그 위로 올라갈 것이냐. 근데 사실은 2% 달성도 어려워요, 지금. 근데 이걸 더 올려준다는 건 뭐냐면, 그래, 일부러 와라 인플레이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목표치로 그냥 타겟팅 2%가 아니라 이렇게 밴드로, 예를 들자면 뭐 2에서 2.5% 이런 식으로 놔준다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어서 2%가 넘을 때까지 괜찮다든가, 뭐 이렇게 해주면 이건 진짜 막 시장 보고 시장에다 그 장작을 막 쏟아주는 거야. 불된 난로에다가 장작을 더 쏟아 부어주는 거나 똑같은데,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시장은 완전히 너무 원하고 있고, 이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지는 상황에서 또 자산 시장을 더 부를 때죠? 좀 약간 의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한번 겪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7월 의사록이 발표되고 시장에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일 결과가 더 기대되는데 네. 참 걱정스럽네요. 지금 이미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사상 네. 최고치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 상황에서 이거를 더 부양책을 쓸 것인가에 네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 잘 얘기를 모르겠어요. 안 해주면 시장은 충격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근데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경기도 나쁘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경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목표치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잘못하면 시장 충격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오늘 타격을 입었으니까 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늘의 약세가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약세를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사실 이런 하락기 때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앞두고 있는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체크해야 될 이슈는 매일 10시인 것 같아요. 그 네. 데이터가 발표가 되길 좀 주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내일도 아마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또 주식시장을 달리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에 어려웠다, 그 다음에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오늘 그러면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쳐야 될 거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증시각도기TV 한국마감시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